아부다비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테러망 30명이 건물을 점거했고 기폭 장치까지 설치됐습니다. 도심 반경 200m 안에 민간인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UAE는 자국 부대를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인질들이 죽는 구조였거든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UAE가 한국과 맺은 원유협정 안보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한국에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12명이 아부다비로 출동했습니다. 과연 707 부대는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707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707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부다비가 뒤집어졌습니다. 도심 복합 건물에 테러망이 들어왔고 인질 3명이 잡혔습니다. 기폭 장치가 건물 안에 설치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저는 마르완 알 만수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부 작전국장이고 현직 47세입니다. 20년간 중동 테러 진압과 인질 협상을 담당해왔죠. 그날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복합 건물 3층에서 4층까지 무장 세력 30명. 헤즈볼라 교범 무장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기폭 장치 확인됐습니다. 21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부터 정리했죠. 무장 세력 30명. 건물 4개 층. 인질 3명. 기폭 장치 1개. 아부다비 도심이었거든요. 반경 200m 안에 민간인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기폭 장치가 터지면 건물이 내려앉고 인질 3명은 그 전에 죽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거든요. 이런 위기를 15번 넘게 풀어왔고 단 한 번도 인질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있었으니까요. 미국 중부사령부에 전화했습니다. 20년 된 직통 채널이었죠. 이 채널이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무부 지시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이란 지원 세력을 직접 타격하면 협상이 파기됩니다. 작전 승인이 불가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그대로였습니다. 20년간 매일 보던 도시였는데 그날 밤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채널이 끊긴 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공문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협정 제7조 안보 조항을 발동합니다. 707 특수임무대대를 즉시 파견합니다. 보고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UAE 원유를 사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거든요. 일본도 샀고 유럽도 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장 먼저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나중에 따져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가 UAE를 통하거든요. 이 협정이 흔들리면 한국 기름값이 2배가 되거든요. 난방비가 오르고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자국 이익 때문에 온 거였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지휘관 개인 채널로 미국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낮췄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년을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국무부 결정입니다. 제 선에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를 깨물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영국이 있었고 자국 특수부대도 있었습니다. 12명 따위에게 기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잡혔습니다. 카심 라흐만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작전단 소속 테러망 현지 총책이었죠. 20년간 추적해온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잘 듣고 있나? 이란에 묶인 우리 자산 70억 달러를 풀어라. 72시간을 준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풀면 매 24시간마다 인질 1명씩 영상을 보내주지. 결정은 너희가 해라. 잡음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무전을 껐습니다. 모니터로 시선이 갔습니다. 인질 CCTV가 켜져 있었죠. 3명이었습니다. 남성 2, 그리고 1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부였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8개월은 넘어 보였죠.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고 한 손으로는 UAE 국기 문양이 있는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은 배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아기를 감싸는 손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죠. 파티마 알 자이디였습니다. 28세, 건물 인근 약국 직원이었습니다. 출근하다가 잡혔거든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3번의 유산 끝에 겨우 얻은 아이였습니다. 남편 하이탐이 건물 바깥 통제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와 있었죠. 통제선을 넘으려다 3번이나 제압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도 이미 지어놨다고 했습니다. 무전에서 멀리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조산 징후가 시작됐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의료 개입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아직 영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모니터에서 눈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얹힌 파티마의 손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기를 누르는 건지 감싸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죠.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활주로에 멈춰 있었죠. 트랩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인원을 셌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우리 UAE의 안보를 12명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옆에 있던 부관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닙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이준혁 소령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파견대 지휘관이었고 12명 중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직접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악수를 요청하지 않았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등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12명 중 가장 앳된 얼굴의 요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요원만 수송기 트랩 아래에 혼자 멈춰 있었거든요. 건물 도면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도면의 특정 수치 위에서 멈춰 있었고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뒤 노트를 꺼냈죠. 정기현 하사였습니다. 707 파견대 최연소 요원이었는데 공식 역할이 없었죠. 아무도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나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지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 파티마가 보였습니다. 배 위에 얹은 손이 아직 그대로였죠. 잔여 2시간이었습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자국 부대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끊긴 자리에 12명이 왔지만 그건 내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아직 카드를 2장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2장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12명이 내 손을 채우게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카드가 2장 남아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붙잡고 밤을 버텼습니다. 영국과 자국 부대였죠. 미국이 끊겼어도 이 2장이면 충분했거든요. 20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새벽 6시였습니다. 지휘센터에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파티마 상태였거든요. 잔여 시간이었는데 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50분이었습니다. 밤새 진통이 좁혀진 거였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도 숫자가 바뀌지 않았죠. 모니터를 켜서 파티마를 봤습니다. 배 위에 얹은 손이 아까보다 낮게 내려와 있었고 몸이 더 깊게 웅크려 있었거든요. 볼륨을 높였습니다. 처음으로요. 무전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구분이 안 됐죠. UAE 국기 손수건을 아직 쥐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다시 낮췄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국 특수부대부터였습니다. 20년 경력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카드였거든요. 지시 서류를 꺼내는 순간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부 장관이었죠.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르완 국장, 손 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국 부대가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테러망 내부에 우리 정보망이 뚫렸습니다. 자국 부대가 움직이는 순간 카심이 압니다. 인질 처형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방아쇠 당기는 겁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장관이 맞았고 증거도 이미 올라와 있었거든요. 잠시 뒤 무전이 잡혔습니다. 카심이었습니다. 자국 부대 움직이려 했지. 알고 있다. 잡음 사이로 나직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무전을 껐습니다. 손이 무전기 위에 그대로 올려진 채 있었죠. 20년 동안 이 무전기를 수백 번 껐는데 이렇게 손이 떨어지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안에 첩자가 있었습니다. 내 지휘 센터 안에요. 지시 서류를 꺼내는 순간 카심이 알았다는 건 20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 중에 카심의 눈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그 사실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움직일수록 인질이 죽는 구조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파티만은 죽는 구조였거든요. 아직 영국이 있었습니다. 개인 채널로 연결했죠. SAS였거든요. 중동 작전 경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대였고 이 채널을 쓴 게 3번인데 3번 모두 해결됐습니다. 현재 레바논 현장 작전 투입 중입니다. 재배치 최소 48시간입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48시간이었죠. 파티마 자녀 시간은 50분이었거든요. 이 두 숫자는 어떻게 해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밝게 켜져 있었고 도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창유리를 긁었죠. 길고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자국 부대. 이 3개 중 하나라도 막힌 적이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3개가 전부 닫혔거든요. 그리고 카심은 내가 무엇을 시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지휘 센터가 이미 뚫려 있었죠. 움직이면 죽고 안 움직여도 죽는 구조였거든요. 20년 경력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노크가 없었습니다. 손에 건물 도면이 들려 있었고 말없이 테이블로 와서 도면을 펼쳤죠. 연필을 꺼내 특정 수치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더니 도면을 내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봤습니다. 에어컨 덕트 배관 수치였거든요. 3년 전에 자국 부대가 직접 들어가서 검토한 경로였죠. 협소하고 미로 구조라서 진입 불가 판정이 났던 바로 그 경로였습니다. 도면을 테이블 모서리로 밀어냈습니다. 이 경로는 3년 전에 우리 부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입 불가 판정입니다. 지금 내게 죽은 경로를 들고 온 겁니까?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죠. 말없이 도면을 회수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정기현이 보였습니다. 도면을 밀어낼 때도 그쪽을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노트에 뭔가를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도면 수치였죠. 연필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고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밀어낸 도면 위에 동그라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진통 간격이 7분으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손이 배 위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잔여 50분이었고 이번엔 볼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카심의 무전이 다시 잡혔습니다. 어디서든 움직이면 파티마부터다. 무전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꺼야 했는데 꺼지지 않았거든요. 파티마의 신음소리가 무전 너머에서 끊겼다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짧게 끊겼죠. 볼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기현이 고개를 들고 이준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준혁이 노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707에게 들어갈 경로가 없었으니까요. 도면을 밀어냈고 경로는 3년 전에 이미 죽었거든요. 그 경로를 들고 온 12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니터에서 파티마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볼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막혔고 영국이 막혔고 자국 부대가 막혔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러를 막아온 나라들이 전부 등을 돌렸고 결국 남은 건 12명뿐이었습니다. 12명과 3년 전에 죽었다고 판정된 경우 하나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거든요. 20년간 이 도시를 지켜왔지만 오늘 밤이 달랐던 건 처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티마의 소리가 지휘센터를 가득 채웠죠. 손가락이 창유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볼륨을 끄지 않았거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12명과 죽은 경로 하나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새벽을 보냈거든요. 정기현이 노트를 들고 나갔지만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경로는 3년 전에 이미 판정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오전이 되자마자 무전이 잡혔습니다. 카심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707이 왔다는 거 알아. 45분 줬다. 그 안에 못 풀면 파티마부터다. 잡음이 끊겼습니다.
손이 무전기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707 도착이 첩자에게 포착된 겁니다. 어젯밤 내가 707을 받아들인 결정이 카심에게 넘어간 거였죠. 타이머가 켜진 건 내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20년간 이 자리에서 수십 번의 위기를 넘겼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거든요. 경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다른 무게가 얹혔죠. 죄책감이었습니다. 지르이 콘솔을 양손으로 짚었습니다. 45분이었고 카심이 직접 타이머를 알려준 건 20년 경력에서 처음이었거든요. 카심이 직접 타이머를 알려준 건 20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였죠. 45분이면 12명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파티마였습니다. 진통 간격이 3분으로 좁혀져 있었고 잔여 시간이 20분이었습니다. 타이머 45분과 파티마 잔여 20분이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었죠. 두 숫자가 동시에 0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전에서 파티마 소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짧게 들렸다가 끊겼거든요. 볼륨을 높이고 또 높였는데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볼륨 다이얼 위에서 멈췄죠. 그때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정기현이 뒤를 따랐고 두 사람 모두 어젯밤과 표정이 같았습니다. 이준혁이 테이블에 노트를 펼쳤고 정기현이 현행 도면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에어컨 덕트 배관 수치가 1990년 원본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배관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현 노트에 수치 2개가 적혀 있었죠. 현행 도면 수치와 그 옆에 물음표가 붙은 다른 수치였습니다. 에어컨 덕트 배관이었죠. 도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경로는 3년 전에 우리 부대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협소하고 미로 구조라서 진입 불가 판정이 났어요. 타이머가 45분인 지금 죽은 경로를 다시 꺼내는 겁니까?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죠. 도면을 회수하고 정기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국 개인 채널이었거든요.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타이머가 켜졌으니까요. 48시간 연기를 제한하면서 타이머 상황을 알렸죠. 48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장 작전 중이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타이머 45분이 연기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영국이 온다 해도 타이머가 먼저 울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계산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숫자였죠. 이준혁이 아직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1990년 원본 배관도 열람 요청서였거든요. 공식 양식이었고 서명란까지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작성해둔 거였죠. 봤습니다. 협정 제7조 안보 조항 발동에 따른 공식 열람 요청이었거든요.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협정 조항이 발동된 이상 파견 부대의 작전 관련 자료 요청은 승인 의무가 있었죠. 이준혁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공문을 낸 겁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파티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타이머가 켜진 건 내 결정 때문이었고 그 죄책감이 손에서 힘을 빼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승인합니다. 이준혁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거든요. 1초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뗐습니다. 정기현만 봤죠. 정기현은 노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고 문이 닫혔거든요. 타이머가 38분이었고 파티마 잔여 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가 낮이었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파티마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고 타이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손가락 끝이 창유리를 긁었습니다. 길고 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30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707 무전 주파수에서 이준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본 도면 수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전이 끊겼고 지휘 센터가 조용해졌거든요.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타이머가 28분이었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파티마가 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배 위에 얹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잔여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였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의료팀 파견을 요청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지휘 센터 안에 카심의 눈이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놨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707 무전에서 정기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령님,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13cm 차이가 납니다. 무전이 끊겼고 지휘 센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3cm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도면 수치였겠죠.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죽은 경로는 3년 전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 판정이 13cm 때문에 바뀐다는 말인지 이준혁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죠. 분노도 읍소도 없이 공문만 내고 나갔습니다. 타이머가 25분이었고 파티마 자녀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 두 숫자 사이에 13cm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파티마의 배 위에 얹힌 손이 아직 그대로였거든요. 아기를 감싸고 있는 건지 그냥 힘이 빠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볼륨을 낮추지 않았죠. 들리는 게 없어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타이머가 25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정기현이 뒤를 따랐습니다. 손에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들고 다니던 그 노트였죠. 테이블에 노트를 펼쳤고 현행 도면과 원본 배관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정기현이 수기로 작성한 비교표를 옆에 붙였죠. 수치 두 줄이었습니다. 현행 도면 덕트 내경 580mm, 원본 배관도 덕트 내경 593mm. 그 아래에 계산이 적혀 있었죠. 아부다비 극열 기후 때문에 개보수 과정에서 냉각 효율 향상을 위해 덕트를 확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 자국 부대가 불가능 판정을 내릴 때 참고한 건 현행 도면이었고 정기현이 요청한 건 1990년 원본이었거든요. 두 도면의 차이가 13cm였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혁이 펜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봤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펜을 집었습니다. 593에서 580을 뺐습니다. 13이 나왔습니다. 종이 위에 수식이 남았습니다. 3년 전 판정 기준이 된 도면과 원본의 수치 차이였죠. 13cm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3년 전 불가능 판정은 틀린 도면을 기반으로 한 거였거든요.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죠. 에어컨 냉풍이 목에 닿았습니다. 반박할 숫자가 없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요. 이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현을 봤죠. 정기현은 말없이 노트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트를 넣었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중동에서 끝납니다. 원유 협정만이 아닙니다. 20년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각오가 됐습니까? 이준혁이 무전기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실패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콘솔 위로 올라갔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해야 할 말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손이 올라갔습니다. 타이머가 22분이었고 파티마 자녀 시간도 22분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처음으로 일치했습니다. 20년간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있었고 영국이 있었고 자국 부대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 3개가 전부 막혔고 결국 12명이 들어갔습니다. 숫자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30대 10이었습니다. 지휘센터 시계를 봤습니다. 0분 0초였죠. 그때부터 시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0분 47초, 사팀이 4개 방향 덕트에 동시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카심의 부대 30명이 한 방향을 집중해서 막으면 나머지 3방향이 뚫리는 구조였거든요. 모든 방향을 막으려면 30명을 4군데 나눠야 했는데 팀 하나를 막는데 최소 7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방향에는 2명씩밖에 남지 않았죠. 정기현의 13cm가 만든 구조였습니다. 2분 13초, 1팀 보고가 왔습니다. 덕트 안이 좁아서 어깨를 붙이고 한 줄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도 끝인 구조였지만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3분 55초, 2팀 교전 보고였습니다. 적 2명과 접촉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방향을 막느라 분산된 거였거든요.
짧게 교전이 있었고 이 팀 전원 이상 없었습니다. 콘솔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6분이 남았고 파티마 자녀 시간도 6분 안쪽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죠. 4분 30초, 파티마가 있는 3층 방향 보고였습니다. 3팀이 덕트 출구 앞에 도달했다는 거였거든요. 무전에서 정기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선 확인 중입니다. 기폭 배선이었죠. 덕트를 통과하면서 미리 찾아놓은 거였습니다. 잠시 뒤에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정기현이 어깨를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덕트 내벽에 충돌해서 부상을 입은 거였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고 정기현도 멈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5분 08초 기폭 배선 차단 완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정기현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다고 했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콘솔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6분 40초였습니다. 카심의 무전이 잡혔죠. 기폭 장치 작동. 눈을 감았습니다. 폭발음이 없었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기현이 배선을 끊어놓은 거였죠. 카심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폭 장치 작동. 또 없었습니다. 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심의 목소리도 끊겼습니다. 7분 19초. 4팀 전원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4개 층에 동시에 도착한 거였거든요. 30명이 한 방향에 몰릴 수 없었고 어느 층도 막지 못했습니다. 8분 03초였습니다. 이준혁 무전이 터졌습니다. 카심 라흐마니 확인.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준혁 발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카심이 말하지 않았고 이준혁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8분 27초였습니다. 무전에서 이준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확인. 기폭 차단. 콘솔에서 손을 뗐습니다. 눈을 감았거든요. 30대 10이었습니다. 아군 사상자 0이었죠. 기폭 타이머는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무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거든요. 손등이 눈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휘센터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기 울음소리만 무전을 가득 채웠거든요. 파티마가 살아있었습니다. 아기도 살아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등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콘솔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됐죠. 손을 내렸습니다. 22분 전에 콘솔 위로 올라간 손이었거든요. 이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707 무전에서 짧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파티마 알 자이디.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파티마가 움직이고 있었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UAE 국기 손수건을 아직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놓지 않았던 그 손수건이었죠. CCTV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쥐고 있었거든요. 바닥에 웅크려서도 진통이 3분 간격으로 좁혀지면서도 총구가 건물 안에 있는 동안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타이머가 3분이었습니다. 파티마 자녀 시간은 0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에 8분 27초가 있었습니다. 정기현의 13cm가 만든 8분 27초였죠. 잠시 뒤 지휘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파티마 손에서 건네받은 UAE 국기 손수건을 들고 있었거든요. 내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봤습니다. 처음 CCTV에서 봤을 때와 같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파티마가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서 쥐고 있던 그것이었죠. 볼륨을 높여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던 그 시간에도 쥐고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3분으로 좁혀질 때도 놓지 않았고 총구가 건물 안에 있는 동안에도 놓지 않았거든요. 언제 꺼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나가려 했습니다. 소령님, 돌아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준혁도 그냥 봤죠. 이준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손수건을 집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파티마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가 낮이었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파티마가 살아있었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카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8분 27초였습니다. 30대 10이었습니다. 사상자 0이었습니다. 8분 27초였습니다. 30대 10이었고 사상자 0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지휘 센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었죠. 지워지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나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UAE 합동참모본부가 올린 공식 작전 집계였습니다. 받아서 펼쳤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첫 줄만 봤죠. 파견 인원 12명, 제압 인원 30명, 작전 소요 시간 8분 27초, 아군 사상자 0명이었습니다. 손이 보고서 위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말을 해버렸으니까요. 잠시 뒤 합동참모본부 긴급회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는데 아부다비가 낮이었거든요. 어제와 같은 도시였고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건물 한 채가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다는 거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각 부서 수장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12점, 30점, 8분 27초, 0점. 그것뿐이었습니다. 숫자 4개였죠.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려다 멈췄고 정보부 수장이 서류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죠. 숫자가 다 했으니까요. 회의는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할 것이 없었죠. 의제가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지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병원 영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파티마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안고 있었죠.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서 손수건을 쥐고 있던 파티마가 아니었거든요.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던 그 파티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파티마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총구가 건물 안에 있는 동안에도 놓지 않던 손수건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웃고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아기 이름을 물었습니다. 파티마가 대답했죠. 준 알 자이디.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죠. 잠깐 멍하게 모니터를 봤습니다. 준이라는 이름이 귀에 맴돌았죠. 파티마를 처음 봤을 때 통계 속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질 3명 중 1명이었죠. 볼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보고서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앉는 손이었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책상으로 돌아와서 내부 보고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수백 장을 써왔던 양식이었거든요. 작전 결과 정리서였습니다. 펜을 집었죠. 첫 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는 12명으로 구성된 파견대를 멈췄습니다. 줄을 그어서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작전 결과 707 파견대는 30명의 무장 세력을 또 멈췄습니다. 또 지웠죠. 세 번째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20년간 수백 번 써온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어떤 문장을 써도 숫자보다 정확할 수 없었고 숫자보다 정직할 수 없었거든요. 숫자가 이미 다 했으니까요. 세 번째로 썼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12명은 8분 27초 만에 작전을 완료했다. 아군 사상자 0점.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그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서명을 했죠. 펜을 내려놓고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휘 센터가 조용했거든요.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나던 그 소리였죠. 어젯밤에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이머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파티마 자녀 시간이 줄어들면서 들었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아무 소리가 안 나던 그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파티마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젯밤 타이머 45분이 켜졌을 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이머가 줄어들면서도 들었고 30분이 됐을 때도 들었습니다. 기폭 장치가 2번 눌렸을 때도 들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에어컨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었거든요. 달라진 건 파티마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쪽이었죠. 707이 머문 숙소 방향이었거든요. 처음으로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랐습니다. 찾아갈 생각이 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20년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보고서를 쓰고 서명하고 다음 작전을 준비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3번 고쳤었거든요. 2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7 숙소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으로요. 12명이었습니다. 8분 27초였고 사상자 0이었죠. 그리고 아기 이름이 준 알자이디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20년간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오늘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숫자 바깥에 있는 것들도 있었죠. 보고서 2줄 바깥에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들은 숫자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고쳤었고 그래도 쓰지 못했죠. 펜을 내려놓고 복도를 바라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수십 건의 작전을 이 자리에서 지켜봤죠. 보고서를 3번 고쳐 쓴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었거든요. 12명이 처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처음이 12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현 때문이었습니다. 어깨에 부상을 입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노트를 주머니에 넣던 그 요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실패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간 뒤로 지금까지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기자회견은 오후 4시였습니다. UAE 국가안보부 공식 회견이었고 홍보팀이 전날 밤에 발언문을 작성해뒀죠. 작전 성공, 파견대 협력, 양국 공조라는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20년간 이런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연단에 서기 전에 발언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접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죠.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가 22개였고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AP, 로이터, 알자지라가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이크가 연단 위에 12개 꽂혀 있었습니다. 22개의 카메라가 마루안 알 만수리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UAE 국가안보부는 어제 아부다비 도심 인질 사건 해결을 공식 발표합니다.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앞줄에서 AP통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루안 국장님, 707 파견대 파견 결정은 처음부터 동의하셨습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2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마이크 잡음이 들렸습니다. 마루안 알 만수리는 20년간 공개적으로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아군 오판을 인정한 적이 없었고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요. 20년간 이 자리의 규칙이었거든요. 발언문이 있었고 그 발언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잡음 소리가 났습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지고 있었죠. 기자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초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거기 있었죠. 20년간 한 번도 공개적으로 틀린 적이 없었던 20년이었거든요. 나는 반대했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0대 12는 숫자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움직이거나 영국이 오거나 자국 부대가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봤죠. 22개를 다 봤습니다. 받아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22개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전부 막혔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들어갔습니다. 8분 27초 후에 30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단 위에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카메라가 그 손으로 당겨지는 동안에도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플래시도 멈췄고 기자들이 받아쓰기를 멈췄습니다. 받아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잡음만 났습니다. 12명이 해낸 것을 나는 불가능이라 불렀습니다.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발언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파견대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준혁 소령과 12명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기현 하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AP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그 기자였거든요. 정기현 하사가 누구입니까? 가장 어린 요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수치를 읽고 있었던 요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죠. 협정 조항, 양국 관계, 원유 협정 관련 질문들이었거든요.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문장은 준비된 게 아니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즉흥이었거든요. 발언문 첫 줄은 UAE 국가안보부는 어제 아부다비 도심 인질 사건 해결을 공식 발표합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줄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의 협조에 감사를 전합니다 였거든요. 그 두 줄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추가 질문들이 이어졌죠. 걸으면서 대답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 이준혁이 서 있었거든요. 귀국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고 손에 통역기가 들려 있었죠. 회견장 중계를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루안이 걷는 것을 보고 이준혁이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준혁과 마루안이 복도에서 마주선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마루안이 회견장에서 이미 했으니까요. 카메라 22개 앞에서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준혁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마루안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마루안이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지나쳐서 지휘센터 방향으로 걸었거든요. 이준혁도 걸었습니다. 공항 방향이었죠.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걸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났거든요. 7m쯤 됐을 겁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선 거리가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준비된 문장도 없었습니다. 회견장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그냥 봤고 이준혁도 그냥 봤습니다. 마루안 알 만수리는 20년간 공개 회견에서 아군 판단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었죠. 준비된 문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스물도 걔가 찍고 있는 동안에도요. 지휘센터 방향으로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서에 두 줄밖에 쓰지 못했거든요. 오늘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둘 다 처음이었죠. 둘 다 12명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된 문장이 아닌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도 보고서를 3번 고쳐 쓴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20년 경력에서 이틀 사이에 두 가지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보지 않았거든요. 이준혁이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휘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이곳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이었으니까요. 조명을 절반만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작전 영상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타이머를 보면서 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파티마 자녀 시간이 줄어들면서도 봤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아무 소리가 안 나던 그 시간에도 봤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8분 27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0분 0초, 덕트 입구 4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어둠 속이었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내 방향에서 동시에 켜졌고 10cm 앞만 보이는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12명이 들어갔습니다. 0분 47초,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덕트 안에서 12개의 열상 윤곽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 줄씩이었습니다.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도 끝인 구조였지만 그래도 들어갔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분 13초, 1팀이었습니다. 덕트 안 좁은 공간에서 교전이 7초 있었습니다. 짧았습니다. 1팀 전원 이상 없었고 계속 움직였죠. 4분 30초, 3팀 카메라에서 정기현이 보였습니다.
덕트 내벽에 어깨가 충돌했거든요. 순간이었습니다. 정기현이 어깨를 짚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겠다는 말이 없었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재생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08초 정기현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배선을 차단하면서 철사에 긁혔거든요. 왼손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배선 차단을 완료했고 왼손은 아직 피가 났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배선 차단 완료라고만 했습니다. 상태 보고는 없었습니다. 6분 40초 카심의 무전이 잡혔습니다. 기폭 장치 작동이라고 했거든요. 2번 눌렀고 아무 소리도 없었죠. 카심이 처음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을 정기현이 만든 거였거든요. 5분 8초에 피를 흘리면서 자른 배선 때문이었습니다. 8분 03초 이준혁 무전이 터졌습니다. 카심 라흐마니 확인. 그리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에 닿는 소리였거든요.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발소리만 이어졌습니다. 8분 27초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8분 27초짜리 영상이 처음부터 다시 재생됐습니다. 0분 0초였습니다. 덕트 입구 4개가 다시 열렸죠. 다시 봤습니다. 어젯밤 이 모니터를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어젯밤엔 파티마를 봤거든요. 오늘은 12명을 봤습니다. 그 차이였거든요. 이번엔 다른 게 보였거든요. 0분 47초 열상 윤곽 12개 중 하나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0.5초였거든요. 첫 번째 재생 때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재생 때 보였습니다. 4분 30초 정기현이 어깨를 짚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이 보였거든요. 정기현이 어깨를 짚은 채로 덕트를 계속 이동했습니다. 왼손만 짚고 오른손으로 노트를 펼쳤거든요. 이동하면서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덕트 안에서 혼자 수치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준비였거든요. 작전이 끝난 뒤 정기현이 치료를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무 요원이 왼쪽 어깨와 손을 처치하고 있었거든요. 치료받으면서 정기현이 오른손으로 도면 노트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701동의 에어컨 덕트 수치가 가득 적힌 노트였거든요.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의무 요원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정기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머니를 한번 짚었죠. 노트가 들어있는 쪽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루한 알 만수리가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 자리에서 수십 번의 작전 영상을 봤습니다. 한 번도 시선을 돌린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정기현이 노트를 주머니에 넣는 걸 보면서였거든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현도 마루한도요.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영상이 8분 27초에서 끝났고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내부 보고서가 있었죠. 어제 2줄만 쓰고 서명한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줄이 비어 있었죠. 20년간 이 보고서를 수백 번 채웠는데 마지막 줄은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규칙이었습니다. 오늘도 규칙이 있었죠. 그런데 펜을 집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707은 불가능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준비였다.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썼죠. 20년간 보고서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사견이었거든요. 공식 보고서에는 사견을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어기면서 망설이지 않았죠. 정기현이 어깨를 짚으면서도 수치를 확인하는 걸 봤으니까요. 사견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사견을 쓴 건 처음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펜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8분 27초짜리 영상이 세 번째로 재생을 시작했거든요. 0분 0초였습니다. 덕트 입구 4개가 다시 열렸죠. 끄지 않았습니다. 마루한 알 만수리는 20년간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있었고 영국이 있었고 자국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8분 27초짜리 영상 한 편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기현이 왜 어깨를 짚으면서도 노트를 펼쳤는지요. 준비였다고 썼지만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707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그 건물 도면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인질의 이름도 몰랐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랐지만 도면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정기현이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도면을 들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영상을 3번 봐도 그게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끄지 않았거든요. 아직 모르는 게 있었으니까요. 수송기가 이륙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완이 활주로에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탑승 직전이었거든요.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죠.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이준혁이 경례로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둘 다요. 20년 경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미 했거든요.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창문 블라인드가 하나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블라인드를 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창밖에 파티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죠. UAE 국기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놓지 않았던 그 손수건이었거든요.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서도 진통이 3분 간격으로 좁혀지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이미 블라인드를 닫았습니다. 봤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송기가 떴습니다. 마르완이 지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건축 도면 노트가 놓여 있었거든요. 정기현의 노트였습니다. 언제 거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설명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르완이 노트를 집었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거든요. 아부다비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송기가 사라졌습니다. 파티마는 아직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기를 안고 손수건을 들고요. 12명이 요청받았을 때 말 없이 갔습니다. 12명이 들어갔습니다. 12명이 싸웠습니다. 12명이 나왔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8분 27초 동안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요청받았을 때 말 없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